소리와 함께 KF-21 마 2.2 비행. 한국이 혼자서 스텔스 5.5 개발 성공. F-35. 잊어버려. F-35를 이겨버린 무장 탑재, 성능 KF-21 전투기 개량의 미국 당황. KF-21 전투기가 마 2.2의 속도로 비행하며 또 한 번 한국 항공방산의 위력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번 비행 시험을 통해 KF-21의 초음속 성능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한 5.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KF-21의 무장 탑재 능력이 미국의 F-35보다 뛰어나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미국 방산업계마저 당황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한국은 KF-21 개발 초기부터 독자적인 개량을 거듭하며 성능을 꾸준히 향상시켜왔다. 처음에는 4.5세대 전투기로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최근 KF-21 블록 3개량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고 내부 무장창, 웨폰 베이까지 탑재하면서 사실상 5.5세대 전투기로 발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F-35가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내부 무장창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탑재할 수 있는 무기 종류와 수량이 제한적인 반면 KF-21 개량형은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KF-21의 전투력이 F-35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등장하면서 미국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F-35를 동맹국들에게 판매하며 글로벌 전투기 시장을 장악해왔지만 KF-21이 성공적으로 개량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동남아, 유럽, 중동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며 구매를 고려하고 있어 미국 방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KF-21의 핵심 강점 중 하나는 높은 속도와 기동성이다. 최근 마 2.2 속도를 기록하며 전투기의 기동 능력을 입증했고 이는 F-35보다 빠른 수준이다. 또한 최신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장착하면서 적 탐지 및 대응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자체 개발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실전 능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스텔스 기술을 발전시키고 전투기 개량에 성공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기존 방산 강국들은 예상치 못한 경쟁자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KF-21의 추가적인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차세대 엔진 개발을 통해 더욱 강력한 전투기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KF-21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지 그리고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KF-21이 성공적으로 개량되어 실전에 배치될 경우 F-35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KI 한국항공우주산업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 현지 시간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항공우주전시회 자 2024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KI의 일본 항공 전시회 참가는 한 달 전에 이미 보도되었고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T-50의 일본 진출부터 심지어 중등훈련기 공동 개발과 같은 황금빛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를 직접 확인해보고자 본지는 일본을 방문해 자 2024를 취재했고 국내 일부 언론의 기사가 다소 앞서간 분위기의 기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A는 직접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T-50을 제안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대규모 항공우주 기업을 방문해 취재한 결과 KA가 직접 접촉한 사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중등훈련기 공동 개발에 대해서는 K 관계자들도 금시초문의 이야기였고 실제 한국과 일본 관계자들 모두 완곡하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후지산을 배경으로 한 KI의 광고 사진입니다. 하지만 사실 군용기 부부는 그다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T-50의 일본 진출은 완전 허구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T-50의 일본 진출은 KI가 아닌 미국 록히드 마틴의 주도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우주전시회 자 2024에 참가한 일본 록히드 마틴 지사는 작게나마 TF-50 모형을 준비해 놓고 있었으며 홍보 동영상에서는 T-50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있었습니다. 향후 자세한 기사를 통해 KI의 일본 전시회 참가 이유, 일본 현지의 분위기, 록히드 마틴의 T-50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항공우주전시회 2024에 참가한 록히드 마틴의 부수로서 비디오를 통해 T-50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막을 보면 T-50이 한국 KI에 의해 개발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좋은 소식도 많았습니다. KI의 F-50이 모 국가에 추가 수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보유 기체도 성능 개량이 적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모든 F-50 도입 국가들이 중거리 공중전 능력, 구체적으로 AIM-120 암람의 통합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정치적 문제와 비용상의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관계자는 FA-50의 AIM-120급 공대공 미사일이 제대로 통합될 수 있다면 상당한 성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고 실제 가격이 비싼 KF-21보다 훨씬 수출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KF-21은 중동 수출이 곤란한 독일제 이리스트와 독일제 부품이 사용되는 미티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보람에는 독일의 기술이 포함된 미티어와 에리스트를 운용하고 있기에 이것이 수출 경쟁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FA-50 역시 적정한 가격에 중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없기에 수출 경쟁력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 상황에서 중국이 적극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한계점에 대응해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이어서 미티어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이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KI와 한국 공군 모두 F-50에 대한 신형 중 단거리 미사일 확보 사업을 제안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을 보면 2025에서 2035년까지 5,919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 및 양산할 계획입니다. 관계자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서는 기술적 리스크가 낮아서 충분히 20X년까지 완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지만 덕티드 램제트 기술을 사용하는 한국형 중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미티어나 중국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을 활용해 개발 리스크와 가격이 낮은 저가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좌측 하방이 파이던 -429, 우측이 더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더비는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파이던 -4의 추진 및 구동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라파엘사는 파이던 -4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과 병행의 엘토라는 프로젝트명으로 레이더 호밍형 파이던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이 더비. 나는 수출명으로 알려진 중거리 미사일로 파이던 -4의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개발함으로써 개발비와 시간을 모두 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이던 시리즈는 직경이 160mm급으로 AIM-9 시리즈의 5인치, 127mm, 나 기타 서방의 대다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보다 직경이 굵고 길이도 긴 편입니다. 그리고 긴 사거리와 다수의 공력핀을 사용한 고기동성을 양립시키기 위해 대형 로켓 모터를 채택했으므로 재설계에 따라서는 중거리 교전용 미사일로도 활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라파엘사는 이스라엘 이즈리엘 에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 사와 협력해 파이던 미사일을 기반으로 능동 레이더 유도 체계를 탑재한 더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였습니다. 터키가 독자 개발한 보주도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이외에도 터키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괴크도안도 독자 개발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라파엘은 더비의 소형 레이더와 함께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포물선 비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성항법 장치를 장착. 파이던 -4와 동일한 로켓 모터를 사용함에도 최고 비행속도 마하 4. 유효 사거리 50km 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50km급 사거리는 AIM-120의 암람 초기형에 근접하는 수준이며 더비 미사일의 중량은 118kg으로 156kg급인 AIM-120보다 38kg가량 가볍지만 탄두는 23kg급으로 초기형 AIM-120과 대등한 수준입니다. 다만 더비 미사일의 경우 미국이 자국산 전투기 레이더를 통한 유도를 거부함에 따라 중간 유도 장치가 없었기에 라파엘사는 새롭게 아이더비 2R을 개발하게 됩니다. 좌측이 아이더비 1이고 우측이 파이던 -5이다. 아이더비 2R은 기존 더비와 동일한 크기임에도 이중 펄스 로켓과 유도회로 소형화를 통해 100km급 사거리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이더비 2R은 개발 비용을 줄이고 기존 더비의 동체 크기와 공력학적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새롭게 이중 펄스 로켓과 함께 라파엘사가 독자 개발한 유도용 데이터 링크인 라파엘 글로벌 링크를 적용해 중간 유도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모델입니다. 그 결과 아이더비 2R은 기존 더비와 동일한 전장 3.62m, 동체 지름 0.26m와 중량 118kg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무려 100km급의 사거리를 달성하는 데도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1990년대 기술로 개발된 더비의 무겁고 부피가 큰 TWT, 진행 파관 방식의 레이더 전파 체계와 아날로그 플러스 디지털 복합형 유도 회로를 디지털화시켜 중량을 줄였던 것입니다.